네, 보신 것처럼 많은 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극한 호우의 위험은 여전한데요. 이달 말에는 태풍이 또 한 차례 북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에 몰아친 그 폭우도 그랬지만 요즘에 보면은 이게 비가 한 번 올 때 이렇게 몰아서 강하게 오는 경우들이 많죠. 네, 실제로 이 장기간 관측 자료를 보면 비가 내리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이 과거 30년과 최근 30년을 비교해 보면 하루에 10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날은 연평균 123.5일에서 100.9일로 23일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반면 하루 80mm 이상 쏟아지는 강한 비는 1.9일에서 2.6일로 늘었고요. 강한 비의 강수량 자체도 연평균 229.7mm에서 318.5mm로 3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비가 자주 조금씩 내리기보다는 한 번 내릴 때 강하게 몰아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 극한 호우도 장마가 모두 끝난 다음에 내린 거거든요. 이렇게 장마 이후에 극한 호우가 나타나는 빈도수도 좀 높아지고 있죠. 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지난해에는 15차례, 지지난해에는 16차례 관측됐습니다. 이 발생 시기를 보면 더 눈에 띄는데요. 2025년에는 8월과 9월에만 11차례, 2024년에도 7차례나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9월 21일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관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극한호우의 시기까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이 기후변화로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이 장마가 끝난 뒤에도 비구름이 발달할 조건만 갖춰지면 이 많은 수증기가 언제든 극한호우로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저희도 보도를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거제 폭우가 200년 빈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0년 전에 이런 기상 관측 기록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걸까요? 네, 기상청이 2024년 여름부터 이 강한 비가 몇 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인지 빈도로 분석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수량을 숫자로만 들으면 얼마나 이례적인 비인지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mm가 내렸다고 해도 이 단순히 물 높이로 계산하면 30cm니까 이 무릎 높이도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거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정도의 비가 나타날 확률을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 200년 동안 관측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100년 빈도는 한 해에 발생할 확률이 1%, 200년 빈도는 0.5%라는 의미입니다. 200년 빈도라고 해서 정확히 200년에 한 번 내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올해 왔다고 앞으로 200년 동안 오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네, 확률을 얘기하는 거군요. 자, 이번 그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도 상당히 좀 컸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드론으로도 산사태 피해 현장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 전에 사실 영남 지방 가뭄이 극심했잖아요. 그 가뭄이 극심했던 게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거제에 내렸던 비는 가뭄의 단비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폭우였습니다. 특히 땅이 너무 바짝 말라 있으면 빗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고 한꺼번에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 영국 레딩 대학교 연구진이 젖은 땅과 평범한 땅 그리고 폭염으로 바짝 마른 땅에 같은 양의 물을 부어봤습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요, 이 젖은 땅은 이렇게 물을 빠르게 흡수하지만 이 폭염을 겪은 땅을 보면 물이 거의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되지 못한 빗물이 지표면을 따라서 한꺼번에 흘러내리면서 이 홍수나 토사 유출 위험을 키우는데요. 이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연달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재난이 다음 재난의 위험을 키우면서 피해가 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이른바 연쇄 재난인데요. 앞으로는 이 하나의 재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선 재난이 다음 재난의 위험을 얼마나 키우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폭염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33도 이상의 체감 더위가 예상이 되면서 폭염특보도 다시 확대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기온과 체감 온도가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 지역에서는 이 장시간 야외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만큼 높은 기온과 습도가 겹치면 온열 질환 위험도 굉장히 커집니다. 예.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충분히 쉬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이 폭염 자체를 또 하나의 재난으로 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처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입추 때도 저희가 입추와는 어울리지 않는 날씨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서 매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올해도 이 처서 매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은 아직 열대야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밤더위가 나타난 지역도 점점 늘고 있고요. 이 서울의 최저 기온은 다음 주에도 24도 안팎으로 열대야 기준에 가까운 밤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이 낮에는 32에서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처서가 지나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걸로 보여서 이 당분간 늦더위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몇 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이달 말에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화면 보실까요? 이 먼 남쪽 해상에는 열대요란, 그러니까 태풍이 씨앗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뚜렷한 소용돌이 형태로 발달한 이 구름대, 오늘 정오에 태풍으로 발달한 18호 태풍 사우델인데요. 예. 일부 수치 모델은 이 태풍이 이달 말쯤에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까지 북상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모델마다 예상 경로는 다릅니다. 이렇게 중국 쪽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서해로 북상,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관통하는 경로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이 유럽 모델이 그리는 이 경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남부지방을 지나 대한해협까지 지나는 이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열흘 이상 뒤의 전망인 만큼 태풍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할지는 아직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아직 변수가 많긴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의 진로도 계속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